안녕하세요. 주말엔 시간입니다. 어느새 독서의 계절,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집 한 권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평생을 경영인으로 사회 사업가로 살아왔던 한 사람이 어느 날 아내와 사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절한 이별의 아픔을 시로 써내려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 편 한 편 써내려간 시들을 엮어 시집 왜 몰랐을까를 펴냈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편히 쉬고 있을 고맙고 그리운 아내의 영전에 시집을 선물한 정군영 회장의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하늘이 높고 제법 선선한 바람이 가을이 오나 싶은 날, 이른 아침부터 정군영 회장이 길을 나선다. 오늘은 너무나 소중하고 그리운 사람을 만나러 가는 날. 벌써 3년째 다니는 길인데 갈 때마다 설레고 마음은 늘 급하기만 하다. 게다가 오늘은 아주 특별한 선물까지 준비했다. 수풀이 우거진 숲길을 따라 걷는 길에 탐스러운 꽃도 피었다. 아침 햇살을 오롯이 받고 있는 양지 바른 곳. 바로 아내가 잠들어 있는 곳이다. 아내의 묘에 도착하니 근처에 사는 형님 내외가 먼저 나와 있다. 연로한 형님 내외가 칠순이 다 된 동생을 보러 일찍 발걸음했다. 정군영 회장은 아내의 묘를 두 팔 가득 끌어 안아본다. 햇살을 머금어 따뜻하고 짙은 풀향기가 아내의 품인 듯 정 회장은 한참을 그렇게 봉분을 끌어안고 움직이질 않는다. 둑이 터지듯 넘쳐버린 아내를 향한 그리움에 정 회장은 끝내 조용히 흐느낀다. 너무 보고 싶었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정 회장이 아내와 사별한 건 3년 전. 암으로 아내를 허망하게 보냈다. 이제는 먹고 살만해졌는데 함께 나누고 싶은 아내는 가고 없다. 이곳에 아내를 안장한 뒤 솟구치는 그리움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내를 찾아와 절절한 회한을 달래곤 했다. 사업하느라 바쁜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은 아내를 찾아와 일상의 일가와 자식들 얘기를 두런두런 나눈다. 뭐 소용없는 짓인 줄 부질없는 짓으로 알지만 그래도 안 하고는 못 베기겠는데 어떻게 해요. 아내처럼 아름다운 꽃을 한참 동안 바라보는 정 회장. 아내를 향한 그리움을 잠시나마 달래본다. 진짜 꽃이 잘 폈네요. 고생이 저한테 봐서 고생이 엄청났거든요. 근데 우리 나이 때에 다른 부부들도 봐서 이렇게 호강한 여자들이 시집을 와서 호강한 사람보다는 고생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별나게 고생을 더 많이 했어요. 유별나게 고생을 많이 했고 제가 뭐 배운 것도 없고 또 이렇게 아버지 유산 있는 것도 아니라서 우리 손으로 둘이서 1원씩, 100원씩, 1000원씩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너무 많은 고생을 했거든요. 이제 살만하니까 이렇게 헤어지게 되잖아요. 1984년 맨바닥에서 아내와 함께 간의 부업으로 시작했던 박스 제조업체 두선산업은 어느덧 베트남 해외 법인까지 설립하며 승승장구했다. 정 회장은 두선산업의 성공은 모두 아내의 노력이고 공이라고 말한다. 24 꽃같은 나이에 결혼해 애들 낳아 키우며 회사 운영하느라 일만 했던 나의 아내 명기정. 그런 아내만 생각하면 목이 맨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생전에 너무 잘못해줘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가 제 마음의 속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이 글로 표현했습니다. 그래도 제 표현이 다 된 것 같지는 않고 너무 많이 모자르고 너무 많이 죄스러워서 이 책 하나 이걸로 어떻게 속죄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서도 또 지금으로서는 저로서 능력이 없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만 잘못했고 죄송하다는 또 용서 빈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정 회장은 아내의 빈자리가 느껴질 때마다 그리움으로 꼬박 밤을 새우며 핸드폰을 열어 시를 썼다. 사무친 그리움은 시가 되고 약이 되어 상처에 새살을 돋우고 삶의 희망이 됐다. 그렇게 3년이 지나니 어느새 아내를 향한 애끓는 그리움은 책 한 권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오늘 정 회장은 그 시집을 아내에게 바친다. 이런 데 처음 와보시죠? 예, 영숙이가 지금 의형제입니다. 특별한 날 아내를 추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딸들과 사위, 평소 가족처럼 지내던 이들이 모두 와줬다. 작은아버지라고 합니다. 조용하던 아내 묘소가 명절인 듯 모처럼 북적거린다. 아내가 빙그레 웃으며 참 좋아할 것 같다. 아내가 이 시집을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정 회장의 눈시울은 그새 붉어진다. 왜 몰랐을까 시집의 이름처럼 아내를 잃고서야 내 삶의 전부가 아내임을 알았다고 고백한 정 회장의 마음이 애절하다. 아주 잘 익은 홍시 하나를 건네주었지. 우혁이는 당신 품에서 홍시를 맛있게 받아먹었지. 옆집 감나무 올려다 보니 예쁜 홍시 하나가 더 달려있었지. 아, 보고픈 당신. 꿈에서라도 보고픈 당신. 잘못했습니다. 살아생전에. 평생을 사업가로 전국을 해외를 종횡무진하던 칠순을 앞둔 한 사나이의 아내를 향한 굵고 투박한 진심이 엄마를 보낸 자식들을 눈물 짓게 한다. 사위의 걱정스런 잔소리에 홀로 남은 아버지를 걱정하는 자식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어머니 이제 아버님 많이 마음 아프셨고 고생 많이 하셨으고 어머님한테 책도 이제 쓰셔서 마음 표현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우리 아버님 편하게 남은 시간 보내실 수 있게 용서해 주시고 또 지켜봐 주시고 또 우리 아버님이랑 우리 자식들 많이 좀 보살펴 주시고 꼭 그렇게 해주세요. 벌이가 좀 나아지자 아내는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특히 아이들이 가정 형편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아낌없이 도왔다. 유지를 받들기 위해 정 회장은 아내의 이름을 딴 명기정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이 사람이 전에 애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거기 광명에 거기 장애 가진 애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자주 갔고 좋아해서 제가 이제 그런 일 하려고 그래요. 장학재단도 있고 또 젊은 애들 그 부모가 있어도 그 혜택 받고 그런 거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찾아내서 그런 애들 지원해 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명기정 장학회는 도움이 필요한데도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찾아 마음을 나누고 있다. 당신이 사는 대현리, 예당 저수지 물 한 개, 결혼 초기부터 다니던 길, 예당 저수지 둑길, 광시장 턱길, 연하게 내린 블랙커피, 인절미도 한 접시 사고 막걸리도 한 통 사서 당신 사는 집 찾아가는 길. 지금도 옆자리에 당신이 있어 고개 돌려 쳐다보고 손으로 휘저어보고 손 안에 잡힐 것 같아. 해오른 물 한 개 뽀얀 길, 당신 집 가는 길.
몇 건의 시집이 세상에 나온들 이 그리움이 그칠까? 먼 여행 떠난 아내에게 소풍 가는 그날까지 아내를 향한 정 회장의 진주빛 절절한 사부곡은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아내를 향한 정 회장의 사부곡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을 지내다 보면 옆에 있는 가족들의 소중함을 잊을 때가 많은데요. 이번 주말 왜 몰랐을까 시집과 함께 가족의 의미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주말엔이었습니다.